자,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네, 봅시다. 호르몬과 항상성. 자, 호르몬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몸의 안 밖의 환경이 변해도 이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항상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성질이에요. 결국에는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체온이죠. 네, 사람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무슨 동물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나 조류, 그러니까 포유류하고 조류를 무슨 동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물, 정온동물이라고 하고,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애들은 변온동물 또는 냉열동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가 차요. 근데 사람이나 조류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저기 포유류는.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두 개의 조절 작용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체온, 체내 수분량, 체내 수분량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삼투압이라고 불러줘요. 체내 삼투압 또는 체액의 농도. 그 다음에는 혈당량.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내분비샘이 있는 걸로 봐서 뭐도 있어요? 당연히 외분비샘도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외분비샘은 뭐가 존재하냐면은 분비관이 있어요. 분비관이 존재를 하고요. 이 분비관을 따라서 분비를 하면은 외분비샘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비관을 따라 분비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침샘, 땀샘, 소화액샘, 젖샘. 네. 이런 것들이 외분비샘에 해당이 돼요. 분비관을 따라 분비가 되는데, 이 내분비샘은요, 당연히 얘는 뭐가 없냐면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 존재를 하지 않고요. 어디로 바로 분비가 되냐면 혈관으로, 혈관의 혈액으로 직접 분비해요. 혈관의 혈액으로 직접 분비를 해서 이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아무데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특정하게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세포나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기관, 표적세포 에만 신호를 전달을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호르몬은 보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들어봤죠?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지방의 일종인데 지방으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봤죠? 스테로이드. 보통 뭐 약으로도 들어봤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단백질계 호르몬이 여러분들 들어봤을걸요? 인슐린. 네, 아니면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계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성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계 지방으로 되어 있는 호르몬인데, 얘네들은 특별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 얘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표적기관하고 표정세포에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받아들이는 물체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수용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는 뭐가 존재한다? 예, 수용체가 있어요. 호르몬 수용체. 예, 정확하게는 예,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어서 이 특정 호르몬의 예, 수용체에서 얘를 받아들이면은 예, 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능,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물질로 예, 종류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작용하는 표적기관도 다 다르게 작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자만 분비되는 호르몬도 있고요. 네, 남자만 분비되는 호르몬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호르몬이냐면 여자들만 분비되는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선에서 되게 많긴 하지만 출산할 때 분비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나올 수 있게 자궁을 수축해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 남자한테 자궁수축 호르몬 주면은 자궁이 없잖아. 작용을 안 해요. 예.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예. 남자한테 주면은 근데 젖이 나와요. 남자도. 예. 젖샘이 발달을 해요. 예. 그래서 부유 수유를 예. 젖을 먹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나오진 않죠. 남성한테 아예 호르몬이 이상하잖아. 뭐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만 익숙한 광경은 아니죠. 아빠가 젖을 먹이는 나는 왜 이상하게 좀 그렇지? 분유 젖병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호르몬이 특정 수용체가 있어야지 그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없으면 작용 자체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특징은요. 일단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어디로요?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예, 직접 분비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으로 분비되니까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을 하다가 이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해주게 돼서 그 기능을 어떻게 해줍니까? 조절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 기능을 조절해줍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은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 생기고요, 너무 적으면 부족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과다증과 부족증이 온몸에 다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생장 호르몬이 성장할 때 너무 많이 분비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거인돼요. 예, 뭐 2m 넘어가는 큰 농구 선수들 일종의 이제 생장 호르몬 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분비가 안 되면 이제 외소증이라고 해서 난쟁이, 키가 뭐 1m도 안 되는 이런 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 호르몬하고 신경계 요 두 가지가 관여를 하는데, 두 개의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죠. 호르몬하고 신경계의 작용은 전달 속도, 작용 범위, 전달 방향, 뭐 효과의 지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호르몬은 누가 전달해줘요? 혈액이 전달해주고, 신경계는 누가? 뉴런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는 혈류 속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요. 근데 신경계의 뉴런은 뭘로 갑니까? 전기 자극으로 가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요. 비교적 전달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어떻게 돼요? 넓어요. 그리고 효과도 지속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농도가 갑자기 확 줄진 않는단 말이에요. 혈액으로 분비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농도가 지속이 될 때까지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작용 범위도 넓고 효과의 지속성은 지속적인데, 신경계는 딱 뉴런이 전달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작용 범위가 대단히 좁고요.
효과의 지속성도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호르몬은 위에서도 계속 나오죠. 특징이 특정 뭐에만 작용한다? 표적, 기관 또는 세포에만 작용한다. 이게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러분들 신경계에서는 여기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연결된 부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 연결된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시냅스라고 불러줬어요. 시냅스. 여기를 시냅스라고 불러줬는데 보면 여기 신경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쪽으로는 자극이 전달이 되지만 왜?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가지돌기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달만 된다란 말이에요. 역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자극이 한 방향으로만 어떻게 된다? 네, 전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게 바로 신경계의 특징. 그 다음에 얘는 특정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는 게 호르몬의 특징.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이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는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해주게 돼요. 대신에 호르몬의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때까지는 효과는 지속적이긴 하나 뉴런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될 때는 빠르게는 갑니다. 하지만 딱 그 신경의 말단이 있는 부분만 좁은 지역에 아주 일시적으로 작용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의 뭐다?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내분비샘의 종류와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내분비샘이 대단히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꽤 많은 편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는 역할도 달라요. 자, 그래서 사람의 호르몬의 분비를 제일 컨트롤하는, 관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여기 사람 뇌에 간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간내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간내는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맨 위에를 시상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부분이 시상하부고 시상하부 아래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하수체의 이 앞부분을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옆은 나눠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옆, 전엽, 후엽 하면은 옆이 이제 저기거든요. 조각이란 뜻이거든요. 조각, 옆자. 그러니까 앞조각, 뒷조각이라서 전엽, 후엽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호르몬의 중추가 되는 곳은 어디냐면 정확하게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보면 뇌하수체. 자, 생장 호르몬은요. 당연히 여러분들 몸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고 하는 부분이 몸집이 커지고 하는 부분은 생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분비돼요. 여러분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하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어디를 자극해요?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티록신이 갑상샘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전엽. 자, 항이뇨 호르몬. 자, 이거는 영어로 ADH라고 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항이뇨면은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뭐야?
방해하는 거예요. 이뇨, 뭐를요? 이뇨가 뭐예요? 오줌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게 항이뇨예요. 항이뇨.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오줌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물이에요. 99%가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이뇨라고 하는 거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줌 양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분을 재흡수해서 오줌 양을 줄여주는 게 항이뇨 호르몬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후엽에서 분비가 돼요. 자,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 목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뭐가 있냐면은 갑상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상샘.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이 티록신은 뭐를요? 세포호흡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포호흡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요.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작용을 하는 게 저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해당이 돼요.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부신, 콩팥 위에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부신이 바깥에 있는 겉질이 있고 안에 있는 속질이 있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된 약간 삼각김밥처럼 생겼는데, 자, 이 여기서 나오는 부신은 정확하게 여기서는 속질이에요. 속질.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해요. 같은 뜻이에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예, 같은 뜻이에요. 자, 혈압 상승하고 심장박동 및 혈당량 증가라고 돼 있죠. 즉 누구의 작용하고 똑같아요? 교감신경의 작용하고 같아요. 참고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분비되는 물질하고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물질하고 서로 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작용하고 동일한 작용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됐을 때도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자가 있죠. 이자는요 소화액도 분비하죠. 이자액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소화액도 분비하고 호르몬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소화액하고 호르몬을 모두 분비하기 때문에 외분비샘도 갖고 있고 내분비샘도 가지고 있어요. 내분비샘, 외분비샘 다 갖고 있습니다. 외분비샘에서는 뭐 분비한다? 이자액, 소화액을 분비를 해주고, 내분비샘에서는 뭘 분비해요? 내분비샘에서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주는데, 자, 내분비샘은 뭐라고 하냐면 이자샘이라고 해요. 이자섬 또는 이자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베타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알파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자샘에 있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당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반대로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아까 아드레날린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게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데,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원리도 둘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같은 원리로 혈당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얘는 반대 원리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데, 자, 요 두 호르몬은 그래서 하는 작용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의 현상을 조절해 주는데 하나는 증가시켜주고, 혈당량을 하나는 증가시켜주고 하나는 감소시켜주잖아요.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를 촉진과 억제의 두 가지 원리로 조절을 해줘서 둘이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촉진, 억제의 두 가지 원리로, 촉진과 억제 두 가지 원리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걸 바로 기량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는 기량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소. 이거는 이제 생식 호르몬의 성 호르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남성한테서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고요.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켜주고 정자 생성을 촉진시켜줘요. 예. 저 호르몬이 있어서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종족 번식의 욕구가 저 호르몬 때문에 나옵니다. 저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인류가 증식을 하지 못하겠죠.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켜 주고요. 얘는 난자 생성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 주기도 조절해줘요. 자, 생리 주기를 조절해주는 4가지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거보다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많죠. 그렇죠? 내분비샘이 많고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표적기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쳐봅시다. 자, 1번은 옳은 것은 뭐가 맞아요?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이거는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되는 장소랑 작용하는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표적기관하고 표적세포로만 작용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 호르몬에 의한 작용은 니은하고 디귿하고 비읍이고 신경계에 의한 작용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하고 그 다음에는 미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뇌분비선을 나타냈어요. A 이름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뇌하수체죠. B는 갑상샘, 그 다음에 C는 부신, D는 이자, 그 다음에 E는 뭐가 돼요? 이건 남자죠? 그러니까 정소죠. 여자는 난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A. 뇌하수체에서 뭐 분비됩니까? 생장 호르몬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작용을 해요? 몸의 생장을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B에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포호흡을 촉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에서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심장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그 다음에는 세포 호흡 증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D에서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고, E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돼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죠?